사이든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일명 형님이라고 불리며 에너지를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김진 에너지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진 에너지 형님입니다. 짧게 합시다. 짧게 합시다. 현재 오늘 이제 심판정 모습인데요.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아침에 이제 나와서 쪽 얘기했는데 듣고 오셨어요? 아 듣고는 뭐 네, 네. 듣지는 않죠. 아직은 네, 뭐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저기는 안 나오니까 네, 뭐 네. 저거 하는데 아니 예. 그 친구도 법조인 아니에요? 법조인이죠. 판사 출신이죠. 출신이죠. 예, 맞습니다.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한테 쪽지 받았다며. 음. 그거는 인정을 해. 아, 인정을 근데 해. 대통령한테 지시는 안 받았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단전 단수는 명했대. 명했다고. 명했다라기보단 네. 자기가 뭐 체크하려고 뭐 했다나 뭐 했다. 이렇게 했다니까. 예, 예,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예. 잘 판단을 하실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이상민이 싫은지 몰라요. 이상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치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저는 일단 윤석열이나 이상민처럼 예. 이렇게 뒤룩뒤룩한 형을 싫어해. 거기다가 예. 뒤룩뒤룩하다는 게 몸이 예. 클 뿐만이 아니라 이런 예. 데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심술이 더럭더럭 붙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다 예. 욕심살이에요. 욕심이 더럭더럭 붙고 그렇게 예. 욕심살이 붙으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민이야말로 정말 뻔뻔하고요. 행안부 장관으로 제대로 한 일도 없거니와 네. 오늘도 자기 뭐 저기 탄핵을 남발했다 민주당이 야당이 남발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자기 거는 남발 안 한 거 아니야. 이상민이 그 자리에 여태까지 행안부 장관을 갖고 있었던 것도 그것도 문제지. 네. 하여튼 부끄러움이라고 요만큼도 없는 뒤룩뒤룩한 자. 행안부 아니 장관. 왜냐하면요 예, 예. 우리가 그 조지 오웰의 왜 동물농장 예, 예. 아시잖아요. 있죠. 예, 있죠. 제가 제 생애에서 제일 처음 본 영화가 동물농장이에요. 그 영화 처음 너무 보시고. 웃기죠. 예, 예, 그러시네. 그 만화 영화였어요. 예, 예, 만화 영화인데 그걸 처음 봤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그게 영화가. 이제 그게 돼지가 저기를 하잖아요. 음. 거기도 멧돼지가 저기 지가 독재자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싫은 거. 하여튼 뒤룩뒤룩한 건 싫어. 근데 하여튼 이상민은 딱 뒤룩뒤룩이야. 이렇게 해도 되나? 왜냐하면 제가 예. 이제는요 언제에 제가 조그마한 그랬더니 다들 저 황금문을 보는 것도 이제 너무 싫어졌어. 황금문 입구 들어가는 심판정 들어가는데. 저기 그래도 굉장히 비싼 문인데요. 예. 저 황동으로 갈바나이스 한 굉장히 저는 이제 건축가니까 잘 아는. 근데 저거 우리가요 한동안. 예. 그 왜 관저에 하얀 펜스 보는 거 지겨웠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요새는 맨날 저 헌재문 저걸 봐야 보고 돼. 있으니까.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새 어떤 보면은 예. 뭐 하여튼 서울 투어를 잘 해주는 것 같아. 여기저기 서부지번 앞에 갔다가 네.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 주일에 20일부터는 중앙지검에서 하죠. 그렇죠. 중앙지검이면 네, 서초동 아니에요. 네. 서초동에 또 얼마나 나가려는 구속영장 거니까. 관련된 거. 구속 관련된 아이고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형사재판도 네, 형사재판도 이제 진행이 되겠죠. 중앙법원에서 할 테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고 음. 서초동에서 난리가 또 나겠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상민 전 장관 아침에 오전에만 오전에 했죠. 그거였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이제 국무회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느냐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그걸 물어볼 거고 오후에는 이제 부정선거 관련한 이제 논란에 관해서 오늘 성관이 사무총장 네네. 하고 국정원 3차장인가? 3차장 이전에 그거 다뤘던 예, 분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증언이 윤석열 쪽에는 유리하지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유리하고 말고 뭐 그러니까 저기 오전에도 윤석열의 발언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예. 별로 뭐냐면 윤석열이 되게 웃기는 게요. 예. 군인들에 대해서 요만 조그맣게 인원 요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시비를 따지면서 걸죠. 예, 예. 이런 큰 문제 왜냐 국무회의가 불법이었다 이런 얘기 왜냐면 국무회의 제대로 안 거치고 한 거 자체가 위헌 아닙니까? 위헌이죠. 예, 예, 예. 그리고 포고령이 저거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봐도 그건 명백한 위헌이고 위헌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여기에서는 이거는 뭐 인용당할 게 확실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은 형사 재판을 더 생각을 하고 자기의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네, 일들 뭐 이런 거에만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탄핵은 저는 기정사실화하고. 탄핵은 네.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변론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일주일 정도. 네. 그리고 남은 결론이 나올까? 조선일보도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2말 3초 얘기를 또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 말은 조금 빠를 것 네, 같고 3초 3초는 정도에. 가는데 이제 지금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 쓰는 건 뭔 줄 압니까? 뭡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더 빨리 모이십시오. 그 그럼 얘기하는 거야. 선동하는 겁니까? 그거 저는 뭐 저는요 조선일보 이게 말이죠. 사실 모든 우리가 하는 말이나 뭐 글이나 이런 게 예. 동기가 없는 건 없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조선일보는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갈구리가 달려 있어. 갈구리가. 예. 그 갈구리를 어디다 거느냐. 이게 꼭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유념해서 보면은 뭐 제가 보면은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뭘 가지고 얘기할 거냐 하면은 빨리 예. 이거를 좀 연장하는 거를 압력을 만들어 다오 이 얘기인데 예. 그 마흔역 마흔역 재판관 네. 임명하는 거 가지고 또 이제 저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헌재에서 어저께 변론을 했지만 뭐 40분 만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종결했죠. 확실하니까 네. 합의서도 정확히 나와서 있고. 거기에 재판관님도 아니 여기 합의서 나와 있는데 네. 왜 안 냈다고 그러십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물어봤죠. 이런 얘기 딱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랬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은 누구냐 그 교활한 저 이러면 안 되는데 간교한 예. 간교한 최상목이 최상목은 띠룩띠룩 아니에요. 이티 최상목 간교한 이티 최상목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임명을 안 한다는 소리는 못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늦어졌잖아요. 네, 늦어졌죠. 그러니까 이 재판에 여기 들어가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몰고 가려고 지금 또 갈고리를 거기다 하나 걸어 놓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거는 예. 왜 조선일보들이 뭐 기사를 인용하고 그래?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었다. 저는 이제 조선일보도 탄핵은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니, 조선일보도 탄핵이 된다나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위반이기 그렇죠. 때문에 헌법에 포고령 자체가 위반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과정 자체가 공무원이 제대로 고치지 않고 그것도 했던 게 잘못됐고. 위반이고 예. 그다음에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예,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문제가 된 거예요. 헌법기관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거 그냥 사실 솔직히 지금 예. 안에서 뭐 헌법재판 헌재에서 여러 예. 가지를 들어주는 게 예. 지금 이제 그 피의자가 하도 이것저것을 얘기를 해서 해주는 거지. 사실은 이거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예. 윤석열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나올 필요 없죠. 나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에서. 이거는 보면은 순전하게 팩트를 가지고 따지고 이거 법률적인 거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 나타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은 순전히 정치 선동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쓸데없이 조금 길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절차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매일 나와서 예. 저 비루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우리의 대통령이었냐. 아무리 우리가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라도 적어도 좀 며칠 전에 왜 코드원한테 전화 왔다고 코드원, 막 코드원 대통령. 여러분 코드원이라는 게 대통령을 이상민 나오네요. 이상민 나왔네. 네, 지금 현장에 아유. 이상민 전 이 장관이 사람은 몸보다도 저 볼이 왜 이렇게 띠룩띠룩하냐고. 네. 욕심살이야 저게다. 아마 이제 증언을 마치고 어허. 오전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증언을 마치고 나와서 지금 현장을 떠나는 장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를 나와서 지금 현장을 인터뷰 하나 떠나고 달라고 그러는데 말 안 할 겁니다.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말안 얘기는 할 안 하고 겁니다. 그냥 쭉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 네. 얘기도 안 하고. 안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마이도 관심이 없어. 뒤에서만 네. 잡잖아. 오마이 속 보인다. 이상민 전 장관이
헌재 오전 신문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는 장면 저희가 지금 화면에 뒤쪽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 거기서 예. 꺾여서 너무 다행이네. 네, 자 여기 다시 정문 쪽으로 왔습니다. 다시 이상민은 황금문으로 나갔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는 아까 네. 말씀드린 국정원 차장하고 네. 그다음에 성관이 사무총장 이렇게 아마 신문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혹시 누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연결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소추단 박선원 의원이네요. 박선원, 의원. 박은정. 박은정 의원 네, 너무 마음에 박은정 들어. 의원도 어저께 있고요. 박은정 의원하고 매부쇼 같이 패널로 앉았어요. 네, 네, 근데 그랬어요. 박은정 우리 남편이 박은정 의원을 예. 너무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까? 어저께 얘기했거든. 예, 예. 왜 김기표. 좋아하냐? 예. 말이 짧고 굵어. 네. 박은정 굉장히 의원이 인터뷰할 것 왜냐면요. 같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네, 한번 네. 듣고 가볼까요? 네. 박은정 의원이 인터뷰 김기표 의원과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현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네. 증인심은 일단 끝났고 이상문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끝났고 오후에 증인심문이 계속 이어질 건데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은 그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어이없는 말인데요. 그 나중에 끝나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논평이랄까요? 그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아직 진행 중이니까. 예. 오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증언이 있었는데 검찰 들어봤을 때 내용이랑 상당히 다르다는 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의 오늘 증언의 어떤 핵심, 그러니까 그쪽이 의도하는 바는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관계없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 비상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없었는데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을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저는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방청장은 받았다고 증언한 이 부분은 나중에 뭐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청구인 측은 오늘도 야당 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국회에 예산안 연설 왔을 때 야당에서 뭐 그것에 대해서 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환대하지 않으면은 총 들고 국회에 쳐들어와서 비상계엄 해도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그 여인형, 그 다음에 이진우 사령관, 그리고 박종근 사령관 등등까지 그 김용현 변호인 측에서 접견을 실제로 했고, 또 박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접견을 막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중요한 핵심 공범들이죠에 대해서 말 맞추기, 진술 회유 이런 의혹이 없었는지 지난번 헌법재판 탄핵심판 기일에 나와서 여인형, 이진우 등이 증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했거나 그 이전에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내용과 좀 다른 뉘앙스로 증언했던 이런 부분들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그런 변호인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헌법재판 관님들도 이것을 검토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소추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 김기표 의원 두 분이 오전에 있었던 헌재 신문 내용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종합적으로는 다 끝나고 오후에 신문이 끝나고 나면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뭐 저기 박은정 의원님 좋다는 얘기만 할게요. 예, 그때 제가 그래서 우리 예, 남편이 그렇게 예, 예. 박은정 의원이 말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 말이 짧고 굵게. 그러니까 그냥 핵심을 딱 짚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다 그랬더니 예. 당신 목소리가 고주파라서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고. 사실 돌고래 목소리 아니에요. 돌고래 목소리. 아, 딱 맞아요. 예, 그래서 예. 해가지고 딱 귀에 딱 꽂히는 음. 박은정.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사람 평을 하게 되는 날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예. 박은정 의원이요.
저는 머리 좋은 사람을 참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참 싫어해요. 그다음에 빨리 배우지 않는 사람 싫어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학습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타이밍을 아는 정무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 박은정 의원 굉장히 빨리 자라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죠. 머리 좋고 그리고 타이밍 감각, 정보 감각이 있고 학습력이 무지 빠른 거다. 이렇게 짧은 동안에 사실 처음에 우리 지금 우리 작년 6월 7월이니 이제 4월. 4월 했지만 선거하고 이제 5월. 5월에 5월에. 6월부터 시작하지 예, 않나?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만 하더라도 예. 아직 좀 어리고 좀 이렇게 약간 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아주 짧은 동안에 정치적으로 또 정무적인 감각이나 워딩하는 거나 이런 게 참 빨리 늘어서 예. 좋은 제목입니다. 박은정 의원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자, 댓글 모처럼 칭찬. 네, 댓글 하나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댓글에 계속 이제 같은 글을 올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마이존이라고 존 이렇게 지역 있잖아요. 네네. 오마이존 활명수 최진봉 화이팅. 아하. 이유가 있습니다. 명수 활명수. 어떻게 하셨어요? 왜요? 몰라요? 아니 영화 아마존 활명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슨? 아마존 활명수라는 네, 영화. 네.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명수? 아니요. 그러면. 진봉입니다. 진봉이. 이 성은 다른데 조진봉인데. 진봉. 그러니까 얼마나 진봉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흉하지 않잖아요. 아니 옛날에 진봉 대사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거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이 작가, 이 이제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네. 그 전에 썼던 영화가 뭐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아시죠? 네. 그 이문세 씨 노래로 쭉 만든 예. 뮤지컬. 네. 거기 주인공 이름도 진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진봉이라는 이름이 예. 친근하고 예. 그 다음에 갖고 놀기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요술을 부릴 것 같은 그래서 그런 특이하게, 그런 이름이라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르겠어요. 토속적인 이름이고 아주 이름을 잘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주인공의 진봉은 저는 그리고 좋잖아. 요술봉도 됐다가 진봉술도 됐다가 또 진봉 스님도 됐다가 그래서, 네. 여러 가지가 좋잖아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네. 봉도사 봉씨도 좀 배워요. 네. 봉도사 정봉주 그분은 강원도에 있으니까 네, 봉도사 네. 하나만 되잖아. 네, 근데 네. 그때 진봉이가 되니까 갖고 네. 놀기 좋은 이름. 김진애의 네. 이 핵심을 찌르는 거는 네. 이거는 누구도 못 못 피합니다. 갑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그 작가님이 쓰신 영화 두 개 시나리오에 주인공 이름이 똑같아서 네. 제 팬이 아니신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기 네. 뭐야 응원봉 대신에 네. 최진봉을 들고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 저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야 갖고 놀기 좋은 이름이라는 게 네, 저렇게 네. 쓰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네. 좋은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겸공에 나오셨잖아요. 네네. 들으셨어요, 의원님? 그 저기 뭐야 이제 다는 못 듣고요. 네, 네, 워낙 오늘 길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모습이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저께 음. 연설 그리고 어제 오늘 연설 있었죠? 아침에 또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예. 인터뷰 이걸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어저께 이제 오늘 뉴스공장에 나온 거 이거는 사실 12.3 다음에 첫 인터뷰예요. 그렇죠. 그동안 네, 안 맞습니다.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맨날 놀리는데 왜 매불쇼에 왜 대표님 안 초청하느냐 그러는데 네. 사실 이렇게 이제 거대 야당의 대표가 긴 스팟에 나가서 얘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고 그러는데 네. 근데 오늘이 아주 타이밍을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김어준 공장장님도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다음에 솔직히 제가 이 얘기부터 하면은 제가 네. 오늘 여러 사람 갖고 노니까 네, 네. 솔직히 김어준 공장장이 그 예전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2017년이죠. 그러니까 예. 지난 탄핵이 있었을 때 왜 예. 두 분이 경선했을 때 예. 그때 그 이재명 당신은 도지사도 아니었어요. 음. 아 그때 시장이었나? 그러니까 그때 대하는 태도가 제가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왜 솔직히는 왜 김어준 공장장이 왜 사람을 좀 갖고 놀잖아요. 갖고 놀려고 그러는 게 근데 그게 나쁜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유쾌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태도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갈궜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침 그때가 이제 그게 다스베이더가 아니고 그때는 뭐였냐 다스베이더 전신. 전신. 뭐 네. 그거 했을 때 그래서 별로 그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기분 별로 안 좋아하셨고 뉴스공장 저는 김여정 공장장의 태도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두 사람이 예. 완전 동지로 만난 거야. 살아남은 동지. 예, 그 기자 두 사람도 죽을 체포, 뻔했잖아요. 예, 체포 명단에 체포 있었죠. 명단에 딱 예,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맞아요. 오늘 처음으로 알았는데 그날 두 분이 서로 전화가 오셨다고요.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고 도망가라고 그런 거 아니고 그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는 참 이재명 대표다워. 전화 걸은 게 빨리 방송해다오. 방송. 딱 이동형 작가하고 김어정 공장장 두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도 빨리 방송해다오. 그걸 전화 걸었대는데 근데 김어정 공장장은 그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말도 못하고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도망가냐 막. 그 대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동지로,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 두 사람이 딱 의기투합해서 만나는 모습 자체가 아마 여러 사람을 상당히 기분 좋게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굉장히 여유로워지셨다 예전에 비해서.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재명 대표가 긁히면 발끈하고 좀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보고 있으면은 지난 3년 동안은 성장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지난 한 5년 정도에 이분이 인간적으로도 쭉 이렇게 마냥 숙성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근사하다. 사람이 저렇게 괜찮아질 수 있구나.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막 발끈하고 그럴 때는 좀 안 좋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김여정 공장장도 굉장히 너무 여유로워지셨다. 근데 그게 오늘 거기에 완전히 묻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의 진심이 딱 묻어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날 저도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왜 바로 유튜브 방송했잖아요. 오시면서 예,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 예, 맞아요. 했잖아요. 국회로 와달라고. 국회로 와달라. 예, 그러니까 예. 그때 그러니까 체포될 걸 각오하고 오신 그렇죠. 거예요. 죽을 그런 걸 거죠. 각오하고 예, 오면서 맞아요. 그때 이걸 방송을 하는 게 사실 왜냐면 그날 방송한 사람이 국회의원 중엔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밖에 예, 없어요. 맞아요. 딴 사람은 감히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브 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당장 라이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왜냐 근데 그때 딱 생각난 게 지금 정말 붙잡을 수 있는 데는 국민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국민한테 국회 앞으로 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잠깐 나오는데 또 김혜경 여사님 훌쩍훌쩍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날 또 재밌는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도 놀란 게 당신은 대개 또 벌써 왔을 줄 알았대요. 근데 이렇게 척후로 누굴 내보냈냐면 김혜경 여사를 내보냈다고. 밖에 누구나 왔는지 나가보라고. 그때 김혜경 여사가 나가서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네. 그런 얘기들이 이런 게 나중에 여러분들 그 서울의 봄 영화를 보듯이 나중에 있죠. 뭐 여러 영화가 있잖아요. 남산도 부장들. 있고 부장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코미디처럼 만든 영화 그런 것도 보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다 영화가 될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순간. 그러면서 그걸 방송을 하면서 그 얘기까지 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광주 5.18 때 그때 왜 이게 꽃 이름이 뭐죠? 꽃인가 영화에도 마지막에 왜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예. 여러분 시민 여러분 예. 나와 주십시오라고 예, 이제 하는 거.
과두 연설을 하죠. 찌푸 차면서 네, 막 가두 맞아요. 연설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생각 자기가 그 생각이 나더라. 내가 그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음, 아 저도 좀 축축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아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사실 어저께 그 저 연설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대목은 제가 중간에 저거에서 나중에 더 얘기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여유와 그다음에 예. 하여튼 그런 동지애와 국민에 대한 믿음과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분이 나누시는 거 보니까는 굉장히 그게 좋았고요. 네. 그래서 저기 타이밍을 잘 잡아서 뉴스공장에 나가주셔서 기보정 공장장한테 또 감사 말씀드리고 예. 그건 좋고요. 음. 어저께 네. 연설이 사실은 이제 기분이 참 좋았죠. 왜냐하면은 그것도 첫 연설 아닙니까? 12.3 사태 일어났고 사실은 그다음 여러 아마 잘 기억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2.3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는 광장에 나가서도 연설 안 네, 하셨습니다. 맞아요. 안 했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김민석 수석이나 아니면 박찬대 원내가 원내대표가. 주로 얘기를 하고 오히려 많이 안 나서셨어요. 네, 일부러 맞아요. 그러신 거예요. 네, 그거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국회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어저께 이제 50분간의 연설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들으시는 거하고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듣는 거하고는 참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또 그런 연설을 준비도 해본 사람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어떻게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포지션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근데 그 고민을 정말 환상적으로 녹여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저께는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몇 개 얘기하면은 일단은 철학이 확실하게 담겨 있어요. 이 철학이 뭐냐면은 저는 그래서 이것부터 얘기하죠. 철학 그러면 너무 저거 하니까 뭐냐면 스피릿이 담겨 있어요. 스피릿이 뭐냐면 저는 이게 굉장히 정치인이 중요한 게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 전에도 정치인은 사실은 스피릿을 더 담아야 돼요. 그 시대 정신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네. 그 필요한 거를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을 했다라는 게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담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태도가 너무 좋았다. 시대 정신을 담았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철학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맨 처음에도 본인이 얘기하는 그 기본 사회에 대한 꿈은 잃지 않았다. 네. 하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동안 지난 3년 동안에 무너져 있는 지금 정말 황무지처럼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를 아주 그거를 철학을 담아서 그러니까 스피릿과 철학이 같이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콘텐츠가 네. 나머지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정책에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여러분들은 관심 없으시겠지만 하나하나를 되게 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근데 컨셉을 잘 잡아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대선 플랜이라고 할 만큼 그럴 만큼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키워드가 성장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자꾸 우클릭이다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DJ를 좋아했던 거 제가 노무현을 좋아했던 거 예. 이분들이 이념에 사로잡힌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념은 굉장히 확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굉장히 확고한 분들이지만 예. 그렇지만 그 시대에 필요한 거를 딱 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솔직히 DJ는 아니 왜 DJ가 대통령이 됐는데 왜 하필이면 IMF 외환위기 다음이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게 뭔지 아세요? IT 정책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부동산 규제 다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럴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 지금 딴 거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평화나 온화나 그러면서 평화에 관련된 게 이게 다 먹고 사는 거에 관련되는 거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가 굉장히 좋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그 지역 균형이나 이런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다만 철학만이 아닙니다. 그게 성장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념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에 필요한 거를 얘기하는 그걸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저께 딱 보여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표현한 거를 잘사니즘이라고 표현하셔서 잘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먹고사니즘 그러니까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 정말. 근데 잘사니즘 그러니까 잘사니즘. 훨씬 있어, 네. 훨씬 있어 보이고요. 훨씬 더 희망적이 돼가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그 어저께 매너도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좋았죠. 매너가 국민의힘들이 막 국민의힘들이 그, 막 예, 저기 예. 하고 그러더니 시해붙더니 좀 들어봐 주십시오. 내일은 권성동 대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여유로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네. 전체적으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스타일이 생기는 것 같구나. 이게 말이죠. 스타일을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스타일이 생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DJ 스타일이나 노무현도 본인의 스타일이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스타일이 그렇죠. 있었고 그럴 근데 수도 있죠. 이재명 스타일이 생긴 그 어저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과 성장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암흑이 끝나고 예.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어저께 생겨서 어저께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고 다니죠. 얼굴이 밝아졌는데 얼굴이 그러니까, 환해졌어요. 그러니까요. 환해져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네, 김진애 의원 말씀처럼 이렇게 어. 이제 환해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네, 그 중에 일부 네, 이낙연 네. 어제 광주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 대선에 나서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근데 사실 언급할 필요도 없어. 필요도 언급할 역량가가 요만큼도 없죠. 없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이낙연 지금은 전 대표시지. 아니야, 지금은 무슨 고문님이나 고문이래요. 그럴 상임 거예요. 고문.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너무 존재감이 없으니까 네, 네, 네. 지금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노이즈 마케팅이나 어그로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하고 거죠. 있는 게 그건데 그런 거죠. 결국은 그게 음. 그거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튀어나오는 게 뭐 저기 뭐 저는 전혀 그냥 그냥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예.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아유 그냥 쓸데 무시하고 무시해버리는 네, 무시하는 게 낫다.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게요. 본인이 뭔가 어딘가를 갖고 있어요. 파일을 갖고 있어. 예. 그게 호남이든 예. 아니면 뭐든 파일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대선에 그 사람하고 이기기는데 그거하고 하는 게 꼭 필요해. 그럴 때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어그로를 하든 노이즈 마케팅을 하든 그럴 수가 없는데 이 양반은 그게 없어요. 지난번에 봤잖아. 예. 민영배하고 해가지고 13% 맞아요. 뭐 80 몇 %에 뭐 이렇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지분이 마찬가지로 임종석 그분도 마찬가지고 네. 임종석 전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김명수 전 전 지사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그래도 예. 뭐 여러 가지 저기를 하지만은 본인도 뜨끔해 했거니와 저걸 한 건 뭐냐면 그냥 봐는 지분이 있거든요. 네. 본인의 파이라는 게 있고 그 PK라는 파이 또 친문이라고 하는 파이 예. 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고 앞으로 미래 자산이기도 해요. 예. 미래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근데 이낙연 no. No. 아무런 임종석 가치. no. 그러니까 가치가 미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별로 그러니까 본인의 단말마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 또 하나 보태니까 오늘 아침에 또 박영선도 하나 나왔대. 박영선은 또 뭐 한다는 얘기가 어저께 이재명 대표 연설 중에 AI 예. 쪽에 이 내용이 음. 뭐 부실했대나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참. 나는 그냥 박영선 위원의 단발만은 어떤 거에서 나온 거냐면은 네. 나는 이재명 대표가 싫지만 하고 싶지만 싫다고 해야 되고만 얘기하기가 그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AI를 그냥 꼬투리를 잡는 것뿐이고요. 아니 AI나 4차 산업혁명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 지난번 오세훈하고 시장에 나왔을 때 그 무슨 뭐
이상한 거 들고 나왔잖아요. 무슨 옥상 정원이 옥상 뭐 정원 옥상 얘기. 정원이 예, 예. 옥상 정원이 아니고 무슨 정원이죠? 아파트 옆에 뭐 아니 아파트 옆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예. 그린 저기를 지어가지고 아, 하는 그런 그게 거를 해가지고 정원을 하겠다라고 만들겠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거 들고 나오는 기술적인 통찰력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저기 이낙연 대표도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 저기 뭐야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런 거에 저 전혀 예. 뭐 스크래치도 흠집도 안 갈 정도로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 아무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뭐 저기 뭐야 보수 언론들 예. 특히 극우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나 극우 보수 언론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중동이며 예. 요새는 동아일보는 좀 괜찮지만 음. 극우 언론들이 띄워주는 정치인들은 다 의심하셔야 된다니까. 다 의심하시라고. 다 의심하셔라. 네. 영양가 없습니다. 네, 영향가 없다 전혀. 근데 어제 또 한 분 정치인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한 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게 내용을 보면 뭐 맥락은 윤석열 지금 전 뭐 현 대통령이죠 아직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리고 뭐 그 잠이 안 올 정도로 좀 자괴감이 들었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이건 이제 굉장히 저기 델리케이트하게 답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바로 전 민주진영의 저 대통령이시기도 했지만 상당히 지분도 굉장히 크신 분이니까 예. 그분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만큼 그래서 기대를 더 많이 하는 거고 또 영향력도 있고요. 예전보다 뭐 당연히 영향력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하는데 저는 일단 어저께 타이밍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제 첫 번째 타이밍은 왜 중요하냐면은 예. 굉장히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거죠. 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에 대한 후회, 사과 이거는 없어요. 뭐 지지자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타이밍이 안 좋은데 저는 사실은 그것도 제가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게 봐도 타이밍이 안 좋은 게 왜 어제냐고. 어저께 이재명 대표 저기 연설을 교섭단체 하고 연설, 대표 연설. 이거 하는데 네. 어저께 근데 그거는 저는 한겨레가 센스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겨레가 그거 그러니까 한겨레하고 인터뷰한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근데 한겨레가 그렇죠. 왜 그거를 어저께 내? 그거 아마 꽤 했는지 오래됐을걸요?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얼마 된지 보통 모르겠지만 그런 거 예, 아니 그런 건 며칠 전에 합니다. 그렇죠. 예, 바로 하진 않죠. 그다음에 솔직히 만약 그러셨으면은 뭐냐면 타이밍이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요게 지금 이른바 비명의라고 하는 여러 주자들이 예. 여러 가지 노이즈를 내고 난 다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많이들 지금 내고 또 하필이면 어저께 이낙연까지도 막 내고 네. 이런 적인데 뭐 이낙연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고 나니까 뭐 말하자면은 이제 사람들이 해석이 구구해지는 거죠. 이거를 정리해 주는 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 그 중에서 여전히 이걸 푸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통합이나 뭐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래서 타이밍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저는 조금 더 일찍이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거보다도 하여튼 뭐 그 타이밍이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정무적으로 내용의 컨텐츠에도 관련된 건데 제가 아까 박은정 의원을 굉장히 정무적으로 센서가 좋아졌다 그러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예. 정말 정무적인 그러니까 워낙이 제가 여기서 영어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만은 이노센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품이 훌륭하고 순수하다고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이 좀 없으세요. 정무적인 감각이 좀 없으셔서 왜냐하면 이분이 하는 메시지는 되게 항상 비슷해요. 포용이나 통합이나 하는 얘기를 항상 똑같이 하는데 예. 저는 지금이 절대로 포용이나 통합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 근데 그거를 어저께 또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좋은 건
저기 정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 음. 거기다가 어저께 좀 속상한 게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사과는 하셨지만은 정확하게 해명이 되지는 않았다. 해명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저는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연히 윤석열 총회 픽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럴 수 있죠. 서울중앙지검장. 예. 오케이. 그때 음, 특검하고 음,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검찰총장으로 총장. 넘어갔을 때는 네.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반대도 했단 말이지. 근데 그럴 때도 나는 픽업도 지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그건 아무도 지적을 안 하던데. 네. 그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는 잘라야 됩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윤 뭐라고 하는 용산 세무서장 있잖아요. 자기 윤우진 뭐 그랬던 저기 거, 하는 윤대진? 윤우진 윤대진. 윤대진 변호사를 소개했다 네, 안 했다. 그런 얘기 있었죠. 소개는 안 했다고 나중에 보니까 딱 음, 드러났잖아. 음, 음, 소개했다라는 게. 그것도 국힘에 의해서 드러났어요. 네.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예.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임명해서는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왜 임명을 했느냐? 저는 그게 너무 너무 이상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바로 한 달 만에 그야말로 이 마각을 드러냈잖아요. 조국 대표를 뭐 저기를 하면서. 그럼 그때 정리를 해야지. 조국 대표하고 조국 장관하고 예. 윤석열을 같이 저기를 하든가 같이 없애든가. 예. 근데 나중에 그때도 조국 날려버리더니 나중에 추미애하고 문제가 됐을 때도 두 사람 같이 날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 추미애만 날렸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렇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에 대한 해명은 확실히 안 됐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항상 뭐 눈에 안 보이는 정치적인 그 이른바 세력과 이 정치적인 세력들의 이런 암투 같은 게 항상 있게 마련인데 거기에서 뭐가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와 그 다음에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일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해명은 전혀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도 얘기하시는 게 조국 대표 마치 조국 장관이 당시에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막 이렇게 적극 추천해가지고 된 거. 조국 정무수석이 추천을 잘못해서 그런 거 같다라고 민정수석. 얘기하는데 민정수석이 예. 그 조국 수석이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다른데. 그리고 저는 제가 열린민주당 시절에도 제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최강욱한테 설명을 잘 들었잖아요. 예. 최강욱을 그렇게 신임을 하셨거든요. 저기 그 문 대통령이 그 강직함과 그 해박함과 그다음에 그 정보력과 그 저기 판단력과 이런 거를 했는데 그 사람이 3번인가 4번인가로 안 된다고 빨간 줄 쳐가지고 했는데 또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지?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게 해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석연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그 자리에서 조국에 대해서 아픈 손가락에다 미안하다고 하는 거는 저도 이해하고 누구든지 다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좀 해주면 좋지 않나? 아니 왜냐하면 저는 딴 거 아니에요. 예.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얘기할 때 예. 대선에서 지게 된 거는 저한테 가장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후보한테 가장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캠프가 잘못됐건 뭐 어떤 간에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누구나 자기 책임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그 예전에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어요. 노무현 네. 대통령도 내려오시면서 예. 정권 재창출을 못한 거에서 굉장히 미안함을 표현을 하셨거든.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왜 재난지원금 안 했냐. 나중에 30조인가 풀면서 예. 그거 안 했냐. 왜 윤석열이한테 대장동 뭐 수사라고 네. 뭐 이런 소리를 왜 했느냐. 이런 거 같은 거 웃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 훨씬 더 열심히 제가 고민했어야 되는데 조금 힘이 모자랐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표현하셨더라도 뭐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음. 아,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예.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네, 그렇죠. 이제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 대통령은 앞으로 저- 될 사람은 그건 아니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저기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그런 솔직함이 좀 있으셔야 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다 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 분이 아니라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2017년에도 뭐 이렇게 저거 한 것도 있고 막 근데 세상에는 궁합이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퍼블릭한 관계에서는 자기가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게 그게 공인으로서의 자세인데 그게 2부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나왔던 게 1부래요. 아 그래요? 어저께가 이것도 이제 남아 인터뷰가 있군요. 1부라니까 혹시 2부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님한테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도 뭐 좀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좀 주변에서도 참모들이 좀 그런 거는 좀 진언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건 모르죠. 뭐 안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아니 저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상한 거는 예. 김정숙 여사는 당연히 하실 것 같거든요. 김정숙 여사님이 어떤 점에서는 조금 더 정부적이신 분이거든요. 김정숙 여사님 혹시 이거 들으시면은 네. 해주십시오. 그거 자, 해주십시오. 네. 네. 문재인 그런 전 거 대-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봤는데 이제 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많기도 많이도 남았네.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제는 5분 할까요? 너무 델리키트한 거 그만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델리키트한 거. 오늘도 제가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제가 굉장히 순화시켜서 얘기한 겁니다. 네. 그렇지만 순화한 거 속에는 뼈는 다 있습니다. 원중유골. 네. 명태균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명태균 특검법 네. 민주당이 지금 발의할 요번 계획입니다. 11일 날 네. 네네 발의하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14일 날 말이죠.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음.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특히 저 최욱이가 막 뭐라고 그래 최욱이 저한테. 왜요? 아 왜냐하면 제가 한동훈의 역할로를 얘기를 하거든요. 어. 한동훈이 최욱이 한동훈 엄청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 저도 엄청 알아요. 싫어요. 제일 싫어하는 형이래요. 네, 네, 네. 저는 별로 한동훈 같은 사람한테 신경을 안 쓰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왜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욱이가 이준석, 한동훈 둘을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하는 네, 형이다. 네. 근데 저는 이준석은 좀 싫어하는데 네. 한동훈은 별로 신경을 좀 안 쓰는 편이야.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준석, 한동훈은 같은 과입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제가 한동훈의 역할이 있었다. 이번에 솔직히 이번 계엄 사태 때 계엄 사태 예, 예. 때뿐만이 아니라 탄핵까지 이르러서 이게 그랬죠. 뭐냐면은 솔직히 한동훈이 긁어서 예. 제가 비대위원장 만들고 한동훈이 긁어서 뭐 윤석열만 긁었습니까? 김건희까지 긁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때부터 계엄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3일 날 하게 된 거는 예. 명태균 게이트지만 예. 명태균 게이트를 그것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당시에 그 다음 주 12월 10일 날 예.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예. 그때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뻔했습니다. 그게 누구 덕분이냐? 네. 한동훈 덕분인 한동훈 거예요. 덕분이다. 그냥 거기에 명태균도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음. 저기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의 효용성이 있다라고 계속 저걸 해주는데 그 다음에 탄핵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동훈의 역할론이 있었던 건 바보 같은 한동훈이 온갖 바보 짓을 했지만 마지막에 하여튼간에 몇 석인가요? 해가지고 했던 넘어갔죠. 거에 탄핵이 대한 됐죠. 거는 그거 네. 한 거는 정말 지금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죠. 네, 근데 이번에 명태균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당연히 통과되겠죠. 네. 근데 거부권을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거부권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제의가 될 거냐. 근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예. 거기에 제의가 될 때 당연히
이준석은 안 하겠지. 그러겠죠. 어? 자기가 이준석은- 원만돼 있으니까. 이준석은 명태균 저기 하는 거 안 하겠지. 예. 이준석이야말로 지금 사면 초과인데. 음. 그런데 이제 그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거 하는 게 좋죠. 자기의 정적들을 다 날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 거기에서 하게 되면. 명태균의 게이트에 걸려 있지 않은 사람이 유승민, 한동훈밖에 없지 대선 않습니까? 후보 주자 중에 아, 네. 예. 그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안 그래도 본인이 예.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생각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음. 근데 문제는 안 그래도 한동훈은 지금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잖아요. 탄핵 때도 자기가 나서 가지고 했다라는 게 다 국힘 쪽의 내부에서 그러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까지 저기 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예. 굉장히 찍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분당할 생각까지 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한은 근데 하기 어려운 어렵다. 선택이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거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는데 예. 여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한동훈과 오세훈의 뭐 밀착설도 있고 네. 뭐 저기 뭐야 대선과 뭐 서울시장을 나눠 갖는다라는 둥 뭐 따로 뭐 간다라는 둥 뭐 예. 별별 얘기가 다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게 좀 저기 할 겁니다. 근데 이거예요. 예. 지금 명태균의 지금 이제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검찰은 다 갖고 있어. 그렇죠. 이- 맞아요. 저기 한동훈은 다 그거 들었을 거예요. 음. 그다음에 윤석열도 검찰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니까 빨리 계엄을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들이 안 풀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쪽에서는 지금 몸이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기를 공익 제보자로 해달라는 둥. 그렇죠. 맞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저기를 하는데 항공폰이 딴 게 있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게 다 위험해요. 왜냐하면 명태균이 또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뭔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죠. 또 이번에 대선 개입해놓고 그렇게 해서 대선 개입하고 자기가 네. 나중에 사면이라도 받거나 형을 줄이거나 뭐 지금 뭐 조건도 내걸고 그런데요. 바보 같은. 가다가 같이 불량아치를 다 봐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게 오픈이 되게끔 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되면 제일 좋고 그렇죠. 안 되면은 지금 20일인가 18일인가 20일인가 명태균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거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검찰이 그걸 풀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이게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검찰도 지금 뭐 예. 선별적으로 풀 것이냐 다 풀 것이냐 별별 걱정을 다 하겠지. 아유 정말 아우 정말 치사스럽고 더럽고 징글징글한 놈들. 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검찰 만약에 특검이 통과되고 이러면 이제 이런 이슈들 그러면 모든 게 다 다 깨끗해지죠. 깨뜨리는 거.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김건희 특검은 그 이후로 예, 가고 또 해야 지금 되니까. 이번에 계엄의 최수혜자는 예.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최은순. 물론 뭐 최원순이야 뭐 잔챙이니까. 예. 그런데 명태균도 수혜자죠. 목숨을 그렇죠. 건졌으니까. 맞아요. 안 그랬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저기 그렇죠. 갔을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거 생각하면 예. 그 생각하면은 지가 나와서 저기 해도 저 할 판에 아직도 딜을 칠라 그러고 있으니 아이고 참 자, 그렇습니다. 네. 또 있으세요? 또 마칠까요? 아니요, 뭐 질문하세요. 네. 아니 이제 거의 다 다 마쳤어요. 했어요. 4분 네. 남았어요. 네네. 가셔야 된다. 아니야, 뭐 더 아니 하세요. 마지막 짧게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과 허은하의 싸움. 그거는 어떻게 제가 어저께 매불쇼에서 확실하게 제가 얘기하셨어요? 짚었는데, 뭐 아니, 네. 매불쇼가 아니라 딴 데서 짚고 그랬는데, 그러셨군요. 네. 저는 이준석이 굉장히 비겁하다고 그동안 생각했던 게 의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거리를 뒀어요. 네. 그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당 대표가 안 됐어. 네. 이기인이었는데 안 됐어. 허은하가 됐어. 네. 그러니까 당을 모른 척했어요. 네. 근데 이기인은 딱 박아도 네. 최고위원회. 네. 그다음에 천하람이는 원내대표. 예. 그다음에 자기의 측근은 김철근을 사무총장에다 박아뒀어요. 예. 그리고 난 자기는 완전히 딴 데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정책연구원장을 네, 맡았대요. 네, 네. 개혁 정책연구원장이래나? 근데요, 제가 얘기하는 게 김철근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다 사당처럼 컨트롤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세 명 의원 3명밖에 없는
열린민주당을 해봤지만 이렇게 작은 정당에서 유일하게 돈을 그나마 쓸 수 있는 데가 정책연구원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고도 들어오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저기 정책비로 국회에서 정책 저기로 해서 나눠주는 것도 주는 있고 것도 그래 좀 있고. 줘요. 근데 그 돈을 예. 정책연구원장이 마음대로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저기에다가 컨설팅비를 주고 예. 자기 아는 사람, 자기한테 좋은 소리를 해줄 사람한테 저기를 예. 쓰고 예. 이런 거 아니야? 누구예요? 신원식. 신원식. 자, 신원식이 예, 나타났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예, 이거를 예. 끝냅시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예, 예. 국힘에서 온갖 악행은 다 배운 거지. 다 배워가지고 그걸 나와가지고 다 쓴 거지. 써먹는다. 다 써먹는 게. 예. 그래서 아주 예, 더 예.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예, 예. 절대로 정치에서는 안 되는 예. 사람입니다. 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안보실장이 지금 오후 재판을 신문을 받기 위해서 심판정으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터뷰를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신원식 안보실장이 심판정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없이 바로 들어갔고 오후에 이제 신원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 차장 그리고 한 명 또 있죠. 어디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 제가 사무총장도 신원식에 대해서 한마디만 합시다. 예, 예. 제가 이번에 별에 대해서 이게 뭐 나오는 게 한다는 얘기만 이 사람들은 1년 전 신원식은 1년 전부터 계엄에서 들었다는 거 아니야. 말 안 했잖아. 네, 안 했죠. 그다음에 그 별들도 네. 그 지읒 티읒 피읒 어쩌고 하는 4명의 별들도 네. 계엄 얘기 다 들었으면서 네. 설마 어르신들이 막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거죠. 그게 아니 군인이 더구나 군인이 헌법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헌법 분명히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예. 미국의 군인들이 지켜야 되는 거 잘 아시겠네? 미국 군인들 첫 번째 예. 헌법 수호, 헌법. 그렇죠. 두 번째 음. 누구죠? 누구? 헌법 수다면 군이 뭘 군 지켜내? 전체예요. 군 전체. 군을 그다음에 지켜라. 그다음에 자 국민인가 그래 두 번째가 국민이고 세 두 번째 번째가 군인이고. 예. 저기 뭐야 그 동료 그다음에 네 번째가 부하. 부하. 거기 상사가 없어요. 상사가 없다. 아 너무 난 그래서 야 미국 니네들 괜찮다 야. 근데 미국도 여러 예. 번에 예. 이것도 수정헌법에서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법에서 그러니까 상 위의 명령을 따르 이게 뭐냐면 신원식이도 똥별인 게 네. 그러니까 지가 듣고도 위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뭐 괜찮겠지 그러고 말 하나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럴 때 김영현으로 바꿨으면은 예. 그러면 적어도 거기서 자기가 맞고 나서야 됐을 거 아니야.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건 방조죄입니다. 예. 내란 방조죄. 방조대다. 자, 신원식 지금 안보실장이 심판정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오후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심리가 시작될 것 같고요. 오후에는 주로 이제 물론 신원식 지금 안보실장 같은 경우 그 전에 안 왔느냐 이 문제를 아까 이제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들이 오후에 주로 집중 질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이어서 바로 최지은 아나운서가 헌재 관련된 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장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몰라볼 뻔했습니다. 아이고 저기 뭐야 네. 그 윤석열 분장좀 그만해. 분장 점검하네. 자, 우리 김진애 에너지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고맙습니다. 뵙도록 하고요.